기분 좋게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신없이 산을 헤매고 다니다 보면 밥대를 놓치기가 일쑤.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계곡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라면에 오늘 송이 땄는 거 송이를 한번 잡아보거라. 송이를 든다고요? 라면에 송이야만 맛 기똥차다. 아니 그 귀한 걸 라면에다가 넣어요? 이럴 때 먹기 언제 먹노? 찍어주는 거 알거든. 신만이가 오늘 딴 송이 중에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는 송이를 골라 계곡물에 깨끗이 씻어 잘게 쪼갭니다. 그리고 결결이 찢은 송이를 컵라면 위에 얹어 면과 함께 먹는데요. 가을 이맘때만 누릴 수 있는 호사입니다. 송이 이렇게 나가 이렇게 먹으면은 별미 꿀맛이다. 이거 송이라면 한 그릇으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합니다. 송이에 딱 싸서. 허기도 채우고 잠깐 땀도 식힌 신만이들은 이제 서둘러 다시 산행을 준비합니다. 10월이 지나면 잎과 대가 떨어져 산삼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가을엔 게으름을 피울 시간이 없습니다. 또 어떤 자연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거칠고 힘든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발견했는지 갑자기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하는 신만이. 처음 보는 열매입니다. 야 맛있겠다 이거.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 한국의 바나나라 불리는 으름덩굴의 열매입니다. 자 명아. 자 이거 먹어봐라 이거. 그거 있나? 근데 씹히는 게 씨밖에 없어요. 씨밖에 없다. 그래도 달다. 계속 먹어도 되고 버려도 되고. 약간 참외맛 나요, 참외맛. 그죠? 맛있다니까. 어마어마한 고생길이다 이제. 이제부턴 특히 산세가 험한 골짜기 등반 코스입니다. 본격적인 고생길이 시작되는 거죠. 산삼이 자생하는 곳을 찾아 숲이 우거진 험한 산길을 오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웅성웅성하는 신만이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야 건들지 마라 그거.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했더니 길 한가운데 뱀이 있습니다. 그것도 맹독을 가지고 있는 살모사입니다. 가을 산엔 특히 뱀이 많이 나와 위험한데요. 뱀이 겨울잠을 자기 전 몸의 영양분을 축적하기 위해 활동이 많은 시기라 산 이곳저곳에서 자주 출몰합니다. 죽는다 큰기로. 들어가 빨리 내려. 올라가지 말고 물린다. 물린다고 일로 오라고. 뱀 보는 날은 거의 3월 보더라고. 그게 이제 저 같은 약간 경우는 좀 그 뭐 뱀이 좀 영험한 게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뱀이 그건 모르죠. 나는 뱀 보니까 3월 보여주더라고. 아, 선생님 같은 경우. 네. 뱀은 산에 다니는 신만이들에겐 길조입니다. 행운을 주는 영물을 만났으니 산삼을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됩니다. 예. 벌써 뭔가를 발견한 것 같은데요. 산삼일까요? 왜 뭐 찾으셨어요? 야, 뱀아! 이렇게 이제 노랗게 돼가요, 봐라. 어우, 여기 엄청 가파르네요. 이런 데가 원래 있어. 이게 서 있기도 힘든 가파른 절벽 아래 있는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다 시들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줄기의 색이 변하고 시들어 있습니다. 한결삼은 이제 노랗게 말하다가만 이제 이거는 효과가 없어. 이게 다 좀 뿌리러 가, 뿌리러. 뿌리러 가야 되는 한결삼이라. 그럼 이게 되게 효능이 좋은 거네요. 그렇죠, 뿌리가. 배로 좋아. 야, 이게 어디로 들어갔노? 와, 또. 이 힘들어요, 캐기가. 뿌리를 안 다쳐야 되니까.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만 캐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귀한 산삼인 만큼 뿌리의 방향을 잃고 잔뿌리 하나까지 다 살려서 공들여 캡니다. 드디어 산삼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아시면 돼. 와, 섬 좋아요. 섬 정말로 젖도 좋고 좋다. 뿌리도 좋고. 자연이 준 선물 중 으뜸으로 꼽히는 산삼. 신비의 명약으로 불리는 약재입니다. 산 봤을 때, 산 봤을 때. 네, 약속했을 때, 네. 정말 이래 올라올 때는 정말 힘든데, 산 봤을 때는 피로가 싹 갑니다. 좋은 산삼을 캐고 돌아가는 길은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의 한 산자락. 아침부터 녹음이 우거진 산길을 한참 동안이나 달리는 작업자. 도대체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요? 어디를 가시냐고 이렇게 높이까지 가시는 거예요? 여기요? 네. 여기 지금 잣밭에 올라가고 있죠. 잣밭이요? 네네. 여기 해발 1000고지 정도입니다. 1000고지요? 예. 해마다 가을, 9월이면 잣 채취가 시작됩니다. 여기 안 싼 거냐? 잣을 따기 위해 서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잣나무들. 도대체 잣숲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원도 정선. 해발 1000m의 깊은 숲속. 무려 40-50년 이상 된 높이 20-30m가 되는 거대한 잣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 잣 수확은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 이루어집니다. 수확철을 맞아 탐스러운 잣송이들이 나무 꼭대기에 열려 있습니다. 잣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까지 1년 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한 나무에서 보통 2-3년에 한 번 정도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잣 채취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장대인데 요거로 해서 이 위에 장대 거리가 7m 50인데 네. 7m 50인데 이 나무에 올라가서 반경 7m 50은 다 딸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장대 하나로 잣을 이렇게 다 따는 거예요? 주변 잣까지? 그렇죠. 여러 나무의 잣을 한 번에 따기 위해 사용하는데 길이는 7m 50cm, 무게는 갈고리까지 달면 7kg이 넘습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그거 따는 장대예요? 예. 뭐 생각보다 무겁진 않은데? 예. 네. 한번 끝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끝에서. 끝에요? 어우, 이거, 그래서 가운데서 듣더라 이거 완전 천지 차인데 이거? 그렇죠. 나무에 올라가서 이거를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내리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평지에서도 그렇게 힘든데. 딱 탄력이 있을 때, 네. 그리고 탁 채고 올라가면, 내려왔을 때, 이렇게 내려와서, 네. 턱 딸 때, 다시 탕 튀고덕에 탁 채 누르면. 나무 위에 오르기 전 작업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송곳처럼 날카로운 틀을 끈으로 엮더니 신고 있는 신발에 묶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사갈이라고 하는데, 그 나무 미끄럼 방지하는 거거든요. 앞날은 앞에 찍어주는 거고, 뒷날은 뒤에 받쳐주는 거고. 이게 이렇게 보면, 여기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저거죠. 여기 앞에 찍어주고, 여기 뒤에 받쳐주니까. 이게 짧은 게 앞에요? 예. 그래서 요게 힘으로 탄력을 해서 올라가는 거죠. 탁탁 찍으면서? 네.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단단히 묶어줘야 합니다. 이게 지금 나무 높이가 얼마나 돼요? 요거, 보통 여기 있는 것들. 한 5m 정도 될 거예요. 키가 175cm인 작업자 위로도 끝이 없이 올라가는 아득한 높이입니다.
드디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작업자가 장대를 들고 나무를 탈 수 없기 때문에 장대는 먼저 나무에 걸어 놔야 합니다. 자, 이제 나무를 타기 시작하는데요. 아이젠과 오직 팔 힘만으로 나무에 올라야 하는데 경험 많은 작업자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젠을 45도 각도로 안쪽에 짧은 쪽으로 찍고 바깥쪽에 긴 송곳으로 무게를 받치면서 올라갑니다. 아래쪽엔 손잡이나 발판으로 삼을 가지가 없기 때문에 팔 힘만으로 올라가야 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자세 특성상 항상 나무 꼭대기에만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위험하고 힘들지만 사람이 직접 꼭대기까지 올라가 채취하는 방법 외에는 자송이를 따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잣은 달린 형태에 따라 따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잣송이 다발 전체를 흔들어 따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갈고리를 송이 다발에 걸어둔 뒤 꼭지를 돌려 툭 하고 끊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7kg이 넘는 장대를 들고 나무 꼭대기에서 긴장을 하며 계속 흔들기 때문에 굉장히 팔이 많이 아픈 작업입니다. 자송이가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 떨어져요. 조심해요. 머리 아파요. 어머나. 25m 상공에서 떨어지는 자송이는 흡사 돌덩이 같은데요. 잘못 맞으면 다칠 수도 있어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전방 8m 안에 나무에 달려있는 송이를 모두 털어낸 후 내려올 준비를 하는 작업자. 내려오는 길은 발밑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발 디딜 곳을 찾기 힘들어 올라갈 때보다 시간이 배는 더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추락의 위험까지 있어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내려오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내려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잘못하면 이 사가리가 이렇게 돌면은 발목도 꺾일 수가 있고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조심하게 해서 내려와야죠. 이렇게 한번 딱 붙여 있는데 네. 이게 잘못하면 여기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거 완전 꺾여버리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안전하게 항상 딱 들이대야죠. 이렇게 탁탁 붙여갖고 근데 다리에 흉터를 보여주는 작업자. 잣나무에서 내려오다 다친 상처라고 합니다. 다 내려와요. 한 6m, 7m. 진짜 조금 더 높은 데였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 큰일 나죠. 중상 아니면 사망이에요. 중상 아니면 사망. 잣을 터는 작업이 마무리된 후 한 작업자가 여러 개의 커다란 포대를 짊어지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자 주스로. 자 많이 달려있는 대로 찾아가다 보니까 이동을 계속 해야 돼요. 다른 것만큼 줍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 위에서부터 주워 깨끗하게. 이거 나무를 못 하시나 봐요? 네. 저 처음인데. 처음이요? 네. 오늘 처음이요? 네. 지금은 네.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못할 거예요. 살을 좀 빼고. 이게 저절로 하면 살 빠질 것 같아요. 떨어진 자송이를 줍기 위해선 산을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량이 상당합니다. 남기는 것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많이 있죠. 네. 좀 아깝지 않으세요? 아깝지만 사실 형님이 넌 이거만 먹어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만족을 해요. 한 그루에 달리는 자송이의 개수는 작게는 20개부터 100개까지 줍는데도 꽤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이 오니까 그냥 가는 거야. 아, 진짜요? 이게 네네. 청설모가 깐 자족이라고. 아, 이게 이 알들이? 응. 아. 누런색 송이가
청설모가 먹은 잣인데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청설모가 네. 자 떨어질 때 그걸 보고서 내려와요, 같이. 내가 확인한 다음 주변 주위를 확인한 다음에 그 잣을 까갖고 그거 다 까먹고 그리고 또 떨기고 그런다. 아, 이게 왜 구멍 나 있나 했어. 저 이거 썩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청설모가 갉아먹는 거지, 잣이. 한 알도 남김없이 정말 알뜰하게도 빼먹었습니다. 요즘 잣 수확의 최대 천적은 청설모라고 하네요. 나뭇잎을 들고 오는 작업자. 야, 끊어 있어. 야! 나뭇잎은 잣 포대의 뚜껑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건데요. 최대한 많이 잣을 넣기 위해 자루 끝까지 송이를 담은 후 나뭇잎을 이용해 덮어줍니다. 잘 봐. 마무리는 포대의 끈을 연결해 나뭇잎으로 입구를 막고 꼼꼼히 여며줘야 합니다. 힘들게 땄는데 굴리다가 터지면은 안 되잖아요. 이게 꼼꼼하게 밀 수밖에 없죠. 아, 이거 굴려요? 예. 왜 굴려서 하시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무겁고 또 갖고 내려가기 힘드니까 언덕바지 같은 데서 살짝 굴려놓으면은 잘 굴러가고 또 편해요, 그만큼. 잣 포대 하나의 무게가 60kg. 들고 내려갈 수 있는 무게가 아니기 때문에 굴려서 이동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빠르고 편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가속도가 붙어 위험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